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같은 경매 투자지만 네. 더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 빨리 부자가 된다. 누구나 원하는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 제가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어요. 주택 수에 따라서 나눠봤고요. 내가 관심 있는 물건 종류에 따라서 한번 나눠봤고, 본인의 스타일, 성향에 따라서도 한번 나눠봤고, 그렇게 이제 4가지 기준으로 좀 나눠봤는데, 주택 수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주택을 살 때 내는 세금이 문제거든요. 주택이 많은 사람은 취득세가 8%, 12%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무주택자,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 무주택이랑 1주택자까지는 사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까지도 봐도 돼요. 공시지가 1억이 넘는 경매를 친다면 입찰하시는 가격 30% 정도는 자기 자본으로 있으셔야 되고, 왜냐면 대출 70%가 나와도 여전히 내 돈이 필요하니까.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은 저는 수도권 안쪽에 아파트라든지 공시지가 1억이 넘는 다세대 주택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다주택자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1억 이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다주택자도 할 수 있으니까 경매율이 훨씬 높아지겠죠.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은 지방에서도 돈이 있으신 분들이 막 온단 말이죠. 보따리 싸들고 경매장에 와서 서울 물건들 아파트 막 입찰을 하기도 해요. 내가 거주는 지방에 있을지라도 투자는 서울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 가진 사람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생각을 역으로 해본다면 내가 1억 이하 그런 걸 한다고 했을 때 경쟁이 심하진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굳이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이 그 레드오션에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다주택자는 어떨까요? 방금 말씀드린 건 무주택 1주택자고, 다주택자는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제약적이죠. 왜냐면 이미 주택이 많고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중과들이 아직 있으니까요. 특히 취득세 8%, 12% 그거를 피해야 됩니다. 취득세 8%, 22% 막 두들겨 맞으면서 수익을 내기가 쉽진 않아요. 아무리 내가 가격을 낮은 걸 산다고 해도. 그래서 다주택자가 할 수 있는 건 서울의 수도권에는 다세대 주택이고 아니면 오피스텔. 근데 뭐 PD님도 여러 번 입찰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1억 이하 주택이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주택자분들은 이미 투자 경험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경매로 사는 거면 굳이 저는 수도권에 있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넓게 보셔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주 안에서의 지방이라고 하면 물론 시간은 내야 되지만 지방에 1억 이하 아파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대단지 아파트, 지방에 있는 아파트 대단지도 1억 이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매 물건 검색할 때 감정가 자체를 2억 이하로 해놓고 아파트 필터를 해놓고 검색을 하면 한 80% 이상은 1억 이하예요. 취득세 12%를 안 맞고 1.1%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수에 따라서 내가 볼 수 있는 물건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도 드렸고, 물건 종류에 따라서도 아까 나눠본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주택 범주 안에서는 아파트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아파텔, 오피스텔인데 방 3개, 뭐 방 2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파텔,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 오피스텔처럼 생겼는데 건축물 대장상 아파트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동이 막 10개 동 있는 게 아니라 한 동인데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아파트인 게 있어요. 그걸 나홀로 아파트라고 소위 부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오피스텔 빌라예요. 이 순서가 뭐냐면 선호도예요. 아파트를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에 아파텔, 그 다음에 나홀로 아파트, 그 다음에 오피스텔 빌라 순으로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했는데 이 선호도라는 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남들도 좋아하겠죠. 그럼 경쟁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겠죠. 경쟁률이 높아지면 싸게 받을 여지가 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빌라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입찰자가 적기 때문에 싸게 받을 기회가 많이 있죠. 저희 이제 교육생들이랑 임장하는 시즌이 끝났거든요. 조별로 나눠서 임장을 하는데 정말 제가 기뻤던 게 모든 조에서 제가 지정을 해드렸어요. 아파트는 하나도 없고 임장하는 물건을 현재 경매로 진행 중인 빌라를 임장을 했거든요. 근데 모든 조에서 입찰하겠다는 분들이 3명까지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처음에 교육 들으러 왔을 땐 다들 아파트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교육이 끝날 때쯤, 그리고 저랑 임장할 때쯤 되니까 마인드가 싹 바뀌어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빌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저랑 같이 임장 간 거는 입찰을 하겠다. 왜냐면 제가 시세 조사를 제가 같이 해드리고 물건을 보여드리고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얘기해서 시세 확인하는 절차를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확신이 들고 빌라가 매도가 되겠구나 라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하시더라고요. 모든 조가 이제 임장이 끝났고 모든 조에서 이 물건들 입찰하기로 하셨다. 이게 마인드가 통째로 바뀐 거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투자는 수익률이 무조건 좋은 걸로, 그리고 실거주는 거주 환경이 좋은 대로, 아파트겠죠. 그래서 수익률을 본다면 빌라, 오피스텔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 투자를 하면서 내
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실거주 집이라고 반영을 해버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물건 종류 두 번째로 말씀드렸고, 성향에 따라서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와 실거주자 이렇게 나눴어요. 왜냐면 경매장에 똑같이 봐도 실거주자 입장으로 내가 이 집 들어와서 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돈 벌겠다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세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같은 물건에 들어가면? 실거주자가 무조건 100번 하면 99번 이겨요. 실거주자가 많이 들어오는 상품이 뭐겠어요? 아파트죠. 경매로 내가 이 투자를 하는데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를 내가 실거주로 경매로 하겠다라는 사람은 대개 얼마나 되겠어요? 없죠. 대부분 내가 경매로까지 사는데 빌라를 보지 않고 최소한 아파트는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투자자는 수익률을 보고 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돼. 경매로 아파트 보는, 실거주로 보는 사람들은 평소에 애초에 경매에 관심이 없었을 확률이 높죠. 그럼 그분들은 불안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돈 주고. 돈 줬으면 싸게라도 사야 되는데 그 컨설팅하는 사람은 낙찰을 받아요. 추가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가격을 높이면 무조건 받겠죠. 그냥 높이면 2등이랑 차이가 크겠죠. 혼자 입찰하는 게 아니라 2등도 미리 까는 거예요. 직원 데리고 가서. 그래서 그때 다른 대표님이랑 얘기할 때도 그 얘기한 게, 그 컨설팅하는 애 셋이서 입찰 끝나고 낙찰 받고 얼굴을 봐두셨대요. 나가가지고 이제 식사하러 가는데 그 식당에서 셋이서 소주 까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파트는 이게 참 그래요. 선호가 높다는 게 살기 좋다는 거지 투자로 좋은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아파트를 싸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 딱 이거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지방을 가거나 사람들이 적은 데로 가거나 사람 몰리는 것 중에 가격이 진짜 극단적으로 높다던가, 돈 자체가 진입장벽인 거지. 아니면 대출이 아직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 규제 지역 대출이 3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들이 뭐 5, 6억은 아니니까 뭐 20억 뭐 이럴 텐데 30% 대출 받아도 6억이거든요 15억은 현금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물건들은 투자로 돈을 벌겠다면 저는 투자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실거주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면 실거주자 입장이 되는 겁니다. 실거주자 입장이려면 무조건 가격을 좀 높여야 돼요. 시세보단 낮되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높게 써야 됩니다. 정말 싸게 받으면 10%, 금매보다 10% 하면은 정말 싸게 산 거고, 아파트는 물건 욕심이 나면 5% 정도 싸게 받는 거. 그러니까 인테리어비 이런 걸 다 제하고 시세 자체를 기본 수리로 알아봐야겠죠. 그러려면 수리 안 한 집 기준으로 10억일 때 내 경매 물건도 수리 안 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럼 9억 5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맥시멈. 실거주자는 집에 들어가서 사는 그 실거주의 가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쓰실 생각은 해야 되는 거고, 투자자분들은 박 터지는 아파트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오피스텔도 박 터집니다. 왜냐면 다주택자들 취득세가 없기 때문에, 중과가 없기 때문에 빌라 쪽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못 믿겠으면 한번 쭉 과거 한 2달 동안의 낙찰 사례들을 보시고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네이버 부동산 매물이라든지 실거래를 한번 보시면 체감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경쟁률. 사실 경쟁률은 권리 분석 깨끗하고 뭐 입지 좋고 뭐 인프라 훌륭하고 그런 뭐 안전한 물건이 있고요, 하자 있는 물건이 있어요. 뭔가 빨간 글씨가 있다던가. 근데 어떤 하자도 없는데 물건이 한 동이 나왔어, 아니면 여러 동이 나왔어. 그래서 같은 물건이 층수만 다르고 막 20개 30개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순서가 또 경쟁률이 낮아지는 순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한 물건 당연히 남들이 봐도 안전하니까 좀 몰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하자 있는 물건, 걱정거리가 있을 겁니다. 이 하자 있는 물건을 또 뭐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정말 이게 내가 받았을 때 여전히 하자인 게 있고 하자처럼 보이나 소유권 이전하면서 다 해결이 되는 하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을 다 받는다든지, 그럼 끝나는 거잖아. 돈을 다 받았으니까. 이게 인테리어한 회사에서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 유치권이 없어졌지만 초보자들은 그냥 있었다가 없어진 것만으로도 불안해서 입찰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좀 낮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여러 개 나온 물건. 요거는 여기에 플러스 하자까지 있으면 경쟁률이 확 떨어지는 거고, 하자가 없어도 여러 개 나온 물건은 막 많이 몰리진 않아요. 분산이 되니까. 최근에 이제 소개했던 지방 아파트도 하자가 전혀 없는데 여러 개가 나와서 약간 빈집털이 같이 남들이 안 들어갈 것 같은 거 노려서 들어가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게 하나 나왔으면 그렇게 안 되죠, 절대.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걸로 조합을 해보면 경우의 수가 48가지가 나와요. 이 48개의 조합으로 내가 다양한 물건을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케이.